하나님 말씀 나홈스 2장입니다. 나홈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느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되지게 되어 너의 병거들을 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너의 젊은 사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너의 노래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너의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시었느니라. 아멘. 1절의 말씀에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하라.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하라. 네 가지 나옵니다. 네 가지. 이것을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재적인 선지자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을 연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열방의 선지자다. 열방의 선지자라는 것은 성경의 표현이고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얹어서 했고, 나홈스는 지금 84번째인가, 나홈스 2장만 지금 84번째, 1장은 99번 했어요. 100번은 안 갔습니다. 나홈스 1장과 2장이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는 이것 자체가 선지자적이면서 또한 대한민국의 역사 1장에서는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2000년 전에 우리 민족이 있었던 가야국에 왔던 그 흔적들, 그것이 분명하게 여기서 찾을 수 있으니까 1장을 오래 했고, 2장에서는 지금 현재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열방의 선지자를 이제 분명히 표방해야 될 때인데, 현재적인 이 현장에서 우리가 그 2015년 6월 26일 미국의 연방 그 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 국가에 앞으로 걸어가야 될 걸음에 어떤 그 방향을 제시하는 건가. 그리고 2015년 오늘이 8월 15일이잖아요. 광복 70주년이라 그래가지고 통계청에서도 특별히 그 경제, 사회, 그 다음에 환경 분야에 걸쳐서 보고서를 작성해 놓고 있는 이런 내용이며, 오늘이 어제 8월 14일 날 임시 공휴일까지 지정한 거예요. 오늘 행사를 오늘 기념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걸 8월 14일 공휴일, 임시 공휴일까지 지정하면서 지금 기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는 일본의 그 아베 총리가 역사 관계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광부하고 관계된 거, 중국의 어떤 해방하고도 관계되어지는 이런 그 부분에서 일본 총리가 뭔가 연결해서 역사 부분에서 잘못했다, 자기들이 지은 죄를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기를 주변에서 기대하는 거 있었는데, 역시나 일본은 그런 것을, 일본 총리로서는 현재 아베 총리의 발언 그럼으로서는 그런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걸 우리가 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다들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오늘 요 강의에, 오늘 요 아침에 말씀에 근데 이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8월 15일을 기해서 우리 민족의 어떤 비전, 우리 국민들이 뭔가 할 수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요소를 자꾸 건드리려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래갖고,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저하고 이제 같은 날짜에 지금, 우리 국가 장례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분명히 내다보는 것은 앞으로 1000년까지의
우리 민족에 걸어가야 될 걸음을 열방의 선지자에서 근거하고 그러고 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그 어떤 국가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앞으로 100년 후가 되면은 이 내용이, 오늘 두 사람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저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비교하지 않지만 저는 이제 빗대어서 비교하자면은 100년 지나고 나면요, 어느 말이 정확히 맞다 하는 것이 이제 그때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 국민들 한 사람이 오늘날 같이 대화 똑같은 이 비슷해요. 내용이 비슷하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도 1952년생입니다. 나도 1952년생이에요. 나이가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한 번도 안 만났거든요. 응? 나는 그 사람 뭐 만날 수 있는 환경에 뭐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쓴 것도 없고, 뭐 그 사람도 내한테 뭐 가까이 올라가는 건 없었어요. 제일 가까웠던 시절을 내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총각 때 26살 때, 그때 내가 서울에 잠깐 올라가 있을 동안에 직장 없어 있을 적에 전도지 들고 내가 청와대 바로 옆에 오른쪽, 청와대 왼쪽은 길이 있는데 오른쪽은 그게 있다니까. 저택들이 있어갖고,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게, 저택 비슷하게, 관저 비슷하게 쓰던데, 거기는 전도지 들고 간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래야면 결국 거리가 한 200m 가까이 됐을까? 그 외에는 없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어떤 두뇌, 참모, 정보들, 여러 가지 집약해서 오늘 발표하는 거고, 저는 성경에 의해서 불과 2012년 이후, 정확하게는 2012년 이후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사건 이후로부터 제가 성경 보는 이 여러 가지를 바꾸려고 애를 많이 썼고, 애를 많이 쓰는 중에 개인적인 어떤 방향을 가지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게 딱딱딱 맞아가는 걸 내가 보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내 한 사람의 어떤 걸음을 나를 통해서 뭔가 하시려는가 보다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지. 이런 입장에서 선지자적인 행보를 보이는데,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기 때문에 적어도 예레미야 1장 5절에 있는 열방의 선지자는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가 이걸 붙잡아도 된다. 이런 내용을 오늘 발표한 내용하고, 이제 제 발표는 이 내용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발표한 거는 매스컴에서 그냥 확 퍼지니까, 그건 내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어요. 어제 이야기하던 이 표현인데, 보고서, 비교표, 오른쪽에 있는, 그게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통계청 5쪽에 있어요. 5쪽. 통계청 발표 5쪽에 70주년, 강복 7주년에 대한 발표 5쪽에 보면은, 오른쪽에 박스로 해놓은, 분홍색 박스로 해놓은 그 내용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한 건데, 요 내용을, 이제 칠판에서 좀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놨단 말이죠. 그래, 어저께 이야기는 대략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요 부분을 안 한 것 같아요, 요 부분. 근데, 하나 더 봐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이 부분에, 지금 요 표시를 해놨죠. 중국, 일본, 그 다음에 인도, 한국, 멕시코가 좀 특별한 어떤 부분에, 적어도 1조 달러 이상 GDP를 내는 국가에 대한 15개 국가, 2014년 현재 나와있던 15개 국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내용인데, 봐봐요. 중국, 일본, 한국, 전체가 다, 동북아 바로 이웃이에요, 우리 이웃. 여기가요, 2014년 이후로 전 세계 GDP에 1조 달러를 더 내는, 1조 달러 내는데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도까지 들어간다. 인도까지. 응? 인도까지. 이게 아니야말로 국가 어떤 이 비교 앞으로 정세가 어찌되든 경제 동향이 어찌되든 요거 하는데 이거 중요한 요소가 아주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앞으로 세계가 어떤 형태로 갈 거냐? 지금 동북아 있는 중국, 일본, 한국 서로 이웃이면서 갈등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이 북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 한국이라 보고 잠재적인 어떤 그 자체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 보는데 인도까지 이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분명한 상황이잖아. 그리고 또 여기 하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스페인하고 브라질이라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브라질을 스페인하고 연결하는지 않고 브라질은 포르투갈하고 연결해야 돼요. 포르투갈. 브라질, 스페인 바로 위에 있는 게 포르투갈인데 국민 총생산에서는 지금 GDP가 1조 달러를 못 나왔으니까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이 브라질이 들어갔다. 남미에서의 브라질이 들어갔다. 포르투갈이다.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거든. 브라질이 유일해요. 남미. 이런 개념을 하고 포르투갈과 스페인과의 관계를 우리가 연결해놔야 돼요. 왜 이런 나라들,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구라파인데, 유럽인데, 이 스페인이 맨 밑에 있느냐? 또 멕시코는 어찌 보면은 스페인의 지배에 의해서 됐는데 미국하고 바로 붙었기 때문에 덩달아서 이 GDP가 올라간 그런 형태가 있어요. 중국, 일본, 한국 이 세 나라와 인도 앞으로의 장래 어떤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잠재되어 있다.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되고 일본이 왜 저렇게 아베 총리가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가 아무리 전 세계가 어떤 압력을 이어도 일본이 총리가 저렇게 역사 어떤 부분에서 안 나가려고 하고 잘못했단 말을 못하느냐. 일본의 위기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아베 총리 자체는 철저하게 일본 사람이에요. 어느 누가 뭐라 하든지 자기가 감당해야 될 거 있으면 일본 사람들이 죽는 거 있거든요. 국가가 위기가 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자결 하는 거예요. 자결해서 죽는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우익이라 그러나 우익, 그래서 국가주의가 있다. 국가주의. 철저하게 일본을 위해서 산다. 일본 총리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이 욕을 듣더라도 일본 국민 전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위기의식, 여기서 후퇴해버리면 전체가 다 일본에게 내 나라 하고 공격할 거, 그걸 자기가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봐야 되지, 주변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요 역사, 일본의 역사가 600년 넘어와서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지금 지름길, 마지막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계속 주변 나라가 막 이렇게 푸시하면 낭떠러지라. 절망적이라니까, 일본이. 여기서 이제 그걸 좀 알아야 되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인류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가장 힘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냐? 동북에 중국, 일본, 한국이 있는데 이 나라들 중에서 생산 역사가 중국과 대한민국만 50년밖에 안 돼. 분명한 지금 5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전쟁을 해갖고 완전히 다른 나라는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 중에 있다가 그냥 연결된 지금 세월에서 자기들이 발표를 하고 되지만은 중국과 일본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역사가 완전히 50년 전에부터 역사가 바뀌어 와서 지금의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중국에 대한 다른 나라 사람들, 경쟁하는 국가에서 볼 적에는 인구가 많아서 경쟁은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중국은
별로 경제를 하지 않는 요소 하나가 경제를 계속 하면 할수록 반드시 하면 국가적인 요동이 생깁니다. 일본도 군국주의에서 어떤 큰 어떤 격변이 있었는 게 정변이 우리 임진왜란 일어날 정도의 내분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의 연속에서 우리나라도 5.16 군사혁명 여러 가지 막 혁명들 5.18 사건 이런 게 안에 그런 내용이라 막 섞여가지고 막 사회 큰 변화가 온다니까. 서양 사람들이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경제락하는 이 요소를 갖고 지금 이렇게 GDP를 갖고 오는데 중국이라서 뭐 당장은 아이고 어쩌나 하고 있지만은 중국의 붕괴는 분명히 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50년밖에 안 된 역사를 가지고 GDP를 10억으로 내리고 개인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저 바닥인데 이걸 갖고 전 국민들 GDP 전체가 앞에서 올라간 말이요. 반드시 어느 시점 가면 막 두동강 나든지 또 옛날처럼 막 흩어지는 역사가 있다니까. 이거를 보기 때문에 별로 경계를 안 해요. 여기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위치가 아주 중요한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응? 중국의 위기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잠재력이에요. 이거는 뭐 원자 폭탄보다 이게 붕괴돼 버리면은 전 세계 인류는 보다 큰 중국 개인에게는 위기지만은 어쩌면 좀 불안정하고 나쁘겠지만은 전 인류가 이걸 흡수를 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여파가 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 어떤 IMF 사태만 오더라도 지금 뭐 경제가 어떤데 중국 국내가 통일이 안 되고 뭔가 불나요. 엿버리면 인류가 파동받아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당장 국가 간의 경쟁으로 볼 때는 GDP 부분에서 저거 뭐 별거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은 인류 전체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여파가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열방의 선지자의 요 위치에 내가 이야기를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까지는 요 있잖아요. 경쟁이요, 경쟁. GDP 자체가 어디가 높나 어디가 낮나 요 개념 가지고 전 세계 인류의 어떤 경제 동향을 국가별로 이렇게 살피지만 앞으로 우리가 열방의 선지자는 바로 그 개념을요 반대적으로 해야 돼요. 경쟁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윈윈. 어떻게 하면 이웃을 돕고 어떻게 하면 다른 국가를 도우면서 서로 인류 전체가 공존하는 것에 철저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경쟁력에 반대되는 거예요. 경쟁력에. 이거 자체를 전 인류를 홍익인간 요 표대를 분명히 바탕에 깔고 이걸 놨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북한하고의 통일이 되어지는 이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현재 지금 50년밖에 안 된 남한만 갖고 있고 그 경제 인구가 5천만도 안 되는 이 지경에 이랬는데 이게 통일이 되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잠재력 자체가. 우리 국민들의 역사가 이미 그래 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범죄율을 낮춰야 돼요. 철저하게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가지면서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그걸 바꿔야 되고 범죄율 개인이 선지자인데 선지자의 삶에 따라서 성경에 비추어지는 개인이 책임을 가지고 내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국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인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선지자인 개인이 그런 자세를 되기 때문에 스스로 범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짧은 세월에 그런 일만 해도 일이 뭐 산더미같이 있는데 범죄할 시간 자체가 아깝다는 거예요. 이 나쁜 습관들, 나쁜 행동들, 나쁜 버릇들 이 모든 개념에서요 떠나야 되는 이 범죄를 낮춰야 되는 그 요소가 우리에게 이게 요구를 하는 게 선지자라는 것은 일본을 옮겨야 돼. 일본의 그 불안한 저 위치에서 섬이라고 하는 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꺼져가고 화산이 나고 지진 나는 이 자리에
일본은 뭐 어떤 천재 지변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국민적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을 만주 땅으로 옮겨주는데 우리 국가의 어떤 여러 가지 그것 자체를 맞춰놓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음에 중국, 한국, 일본 중국, 한국, 일본 자체가 만주에서 일본, 한국, 중국 여기에서 하나의 국가 형태를 전국가 형태를 여기서 아니 기존 유엔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분명한 뭔가 단체, 조직을 분명해서 일본의 피신, 만주 땅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중국을 하여금 붕괴되는데 완충 작업을 해줄 수 있는 작업을요, 일본의 경제력을 통해서 그걸요, 강화시키는, 즉, 도로를 소통이 될 수 있는 도로 만드는데 집중을 해야 돼, 집중. 대한민국의 도로, 일본의 철도, 옛날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요 요소를 해서 전 세계 인류를 도로망을 까는데 중국을 전체를 하나의 소통이 되어질 수 있는 그걸 중국을 통해서 비행기 타지 않고 배 안 타도 철로로 해서라도 얼마든 육로로 해서 중국의 문물하고 이 내 내용을 전 세계 대륙 자체에서 이걸요 공존할 수 있는 그거를 해야 된다. 요소 하나가 한글 하나님. 하나님 한글. 한글을 하는 하나님. 요 내용을 전 인류가 이건 하나님에 대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표현을 할 수 있는 언어로 통일시켜야 된다. 통일.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길래 또 그것이 가능하게 2015년 지금 8월 15일 날 대통령이 담아하는 거에 맞춰서 강복 70주를 맞이해서 우리 민족에 나아갈 걸음에 하나의 이슈. 작년 이거는 비교가 되면 돼요. 100년만 지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방향이 어떻게 되어진다. 방향이 나온다니까. 분명히 그거는 점검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